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빔블이라는 회사의 CTO직 이사를 맡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비빔블이라는 회사는 한국어인 비빔과 그리고 영어인 에이블을 합성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는 다양한 기술 요소와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좀 믹싱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회사 이름을 비빔블로 지정을 했습니다. 비빔블이라는 회사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VR이나 AR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실감 콘텐츠적인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융합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표현법을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먼저 시장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VR도 메타버스, 그리고 AR도, 그 다음에 실시간성으로 온라인 멀티플레이도 다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일 수도 있을 텐데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라는 형태가 실시간성으로 비대면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만나면서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비대면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좀 메타버스라는 매개체로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VR이나 AR이나 여러 가지 홀로그램적인 요소는 그것들을 조금 더 실감성 있게 표현을 해주거나 사람들과 조금 더 실감성 있게 만나게 해주는 이런 기술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메타버스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우선 비빔블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에는 다양한 기술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우선 VR과 홀로그램을 융합한 홀로 MR이라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홀로 MR이라는 기술 자체가 VR이 실질적으로 VR HMD 디바이스를 쓰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뭘 하는지는 그 사람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떤 것을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가 45도 각도의 플로팅 홀로그램을 투영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지 주변에서도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를 집었을 때는 이게 실시간으로 앞에 투영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상호작용, 교감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이 바로 홀로 MR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런 홀로 MR 기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를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아니면 이 사람이 VR을 하는 것들을 외부에다가 보여주는 이런 형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것이 조금 더 발전적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공연이나 퍼포먼스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멀티플레이 e스포츠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것들이 조금 더 확장적이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로는 디지털 휴먼적인 부분에서 기존에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디지털로 만든 아바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 영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장에 많이 있어 왔는데 저희는 우선은 이런 디지털 휴먼에도 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의 말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어떤 답변을 할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진행을 하면서 입모양이랑 목소리까지 만들어주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휴먼을 결합한 AI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고 그것과 관련돼서의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이 소위 말하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런 채팅이나 이모티콘이나 여러 가지 보이스 채팅이나 화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결합한 온라인형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메타버스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를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홀로 MR이나 AI 디지털 휴먼을 해외 바이어나 그리고 글로벌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항상 글로벌 바이어가 저희 한국에 있는 쇼룸 쪽으로 와서 이런 장치를 보고 둘러본 다음에 다시 이제 해외로 가서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가상의 공간에다가 저희 홀로 MR이라든지 AI 디지털 휴먼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들을 하나의 가상 공간 안에다가 모아서
글로벌 바이어를 이 가상 공간에 초청을 하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 채팅을 하거나 대화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작년 2월 정도에 그 기술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상용화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가 좀 발생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디지털 전시관이라고 만들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는 메타버스 전시를 진행을 했었는데 BTS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이런 팸스라는 전시를 온라인상으로 메타버스 형태로 구현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그 서울 진로직업 박람회라든지 여러 메타버스 교육 전시 등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메타버스 전시를 만들어 가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이 돼야 이런 메타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점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 하루나 일주일 안에 하나의 어떤 메타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모듈화를 시키고 필요성을 증대를 시켜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 바이브테크 리얼이라는 전시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말에는 빔블밸리라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거나 자기의 쇼룸을 가질 수 있는 기업형의 메타버스도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념으로 출시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그 기존에는 저희가 하나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하나하나의 어떤 부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나 포스터나 영상이나 그리고 3D 모델링들을 다 만들어서 넣었었는데요. 그 지금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영화관 예매를 하듯이 그 어떤 주최자가 전시를 개설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공간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부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개설된 전시에다가 부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부스를 신청을 하고 자기가 홍보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나 영상이나 정보들을 올려놓았을 때 이 전시가 하나가 열리게 되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이 공간에서 명함 교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로셔나 이런 것들도 자기의 아이디에다가 다 담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프라이빗한 룸이라든지 비즈 매칭 그리고 강연이나 토크 콘서트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오픈형 플랫폼을 저희는 지금 개발을 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은 그 교육부나 과기부나 그리고 그 국토부 쪽에서 활발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7월 달에 출시가 돼서 지금 5건의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7건의 전시가 더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저희가 온라인 코엑스 그리고 온라인 킨텍스 같은 개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의 어떤 장단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장점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게 그 메타버스라는 이런 그 트렌드가 지나가더라도 지금의 현실의 어떤 오프라인 전시와 병행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사람이 실시간성으로 한국에 오지 못하더라도 이 공간에 만나서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행사가 연계되면서 비대면의 경계를 좀 허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그 디렉토리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로슈어나 뭐 명함 교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상의 어떤 그 전시에서는 쉽게 다가가서 명함을 주기가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런 대화를 걸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비대면적인 특성 때문에 그 사람들과 명함 교환을 요청을 했을 때 보다 쉽게 수락을 해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채팅적인 측면에서도 채팅에 자동 번역이 들어갔을 때는 영어나 아니면 일본어나 중국어나 뭐 아니면 그 스페인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이더라도 이런 자동 번역이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녹아들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던 게 이런 메타버스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우선 단점으로는 저희가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메타버스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저희가 서버라고 지칭을 했을 때, 이 서버에 대한 비용이 지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서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슈가 단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참여했던 문화사업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우선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했던 이런 프로젝트들은 다수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백범김구 토크 콘서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백범김구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백범김구 선생님이 현실에는 계시지는 않지만 그 선생님을 3D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살아왔던 이런 기억들이나 이런 고증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작가분이나 그리고 고증을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다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백범김구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제 모션 캡처라는 추가적인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실제로 지난 재작년에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홀로그램 부스가 하나가 한 5m 정도의 부스가 있고, 그 위에 백범김구 선생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모션 캡처 수트를 입은 어떤 사람이 백범김구 선생님을 연기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홀로그램에 대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틀어주는 것만 진행이 가능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는 백범김구 선생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분 질문해 보세요 라는 형식으로 해서 실시간성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기획이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주안점으로는 모션 캡처 수트 같은 경우가 시스템을 합쳐서 한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VR 장비들과 트래커적인 장비를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모션 캡처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키트를 만들어서 정말 저렴한 비용에서도 이런 형식의 토크 콘서트 홀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시장에 알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백범김구 토크 콘서트는 확실히 지금까지는 이 홀로그램이라는 것이 녹화 형식으로 해서 재생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백범김구 선생님이 정말 실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실시간성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질문 자체도 진지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정말 이봉창 선생님을 알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정말 잘 가공이 되고 잘 표현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로 기억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BTS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TS 메타버스 전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BTS의 멤버들을 원래 처음에는 각각 모델링을 하고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런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형식으로 초기에는 기획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기획 자체가 우선 멤버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고, 각각의 멤버들이 사인을 하거나 그리고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그리고 각각의 어떤 소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3D로 모델링을 하고 직접 무대에서 입었던 이런 옷들을 3D 스캐닝을 통해서 이 공간에다가 다 배치를 해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하게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과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관람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전시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우선 전 세계에서 거의 한 달 만에 2,700만 명 정도가 이 사이트에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용권을 구매를 하고 접속을 했던 것은 13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BTS의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금의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있기 전에 저희는 작년에 진행을 했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팸스라는 이런 온라인 전시가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고 버그가 없게 잘 구동이 될 수 있었던 이런 가운데에서는 지난 작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했던 팸스라는 전시가
먼저 저희 그 지금에 있는 기술의 코어 기술로서 작동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서버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제반의 어떤 사항들이 현저하게 좀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도전적인 정신으로 이런 오프라인에서 열리지 못하는 전시를 온라인에서 열어보자라는 이런 기획으로 해서 함께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여서, 이 프로젝트는 저희도 좀 애정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전시가 되는 이런 그 품목들 그리고 이런 항목들이 그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 바이어나 해외에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을 만나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선 해외로 나가지를 못하 보니 뭐 이날치라든지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의 이런 부스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100개 정도가 되는 이런 부스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전시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팅이라든지 뭐 명함 교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로슈어의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어서 그때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그때 어떤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의 어떤 그 플랫폼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감사의 어떤 마음을 지금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메타버스 생태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과 이런 아트가 결합되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활성화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런 시장이 커지려고 한다면 우선 기술과 아트가 결합되는 이런 프로젝트에는 많은 비용과 그리고 시간과 장소와 장비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단 쪽에서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런 쇼케이스를 잘 구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해외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런 판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많은 이런 그 아티스트들과 감독들에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